네, 안녕하세요. 이영웅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한국식으로 아메이 사자성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메이 사자성어 제가 강의로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2개만 픽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적자생존. 일반적인 적자생존은 그야말로 최적화된 것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 적자생존이 있고, 또 우리 아메이에서 쓰는 그 농담처럼 쓰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자생존. 예, 미팅에서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적는 사람하고, 그죠? 예,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트래디셔널한 진짜 적자생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25년째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20대 때 아메이를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사분들, 성공하신 분들 있죠. 그 당시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직 안 해본 입장에서,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가 보다.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왜 성공한 사람마다 다 포기하지 마라 그럴까 하는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나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그냥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자를 사람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아메이를 알리려고. 알려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때가 1996년인데도 그거 이제 하냐, 막 이렇게 25년 전 얘기예요. 그때도 늦었다 그러고요. 그거 이제 하냐, 벌써 한 번 지나갔다. 너 뭐 막차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또 가까운 친구들은 우리가 나이도 어리고, 또 고향은 부산인데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타향살이에, 그 다음에 직장생활 무지무지 바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너도 안 된다라고 저한테 포기하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이게 아무도 나를 자르지 못하는구나. 직장은 잘리면 땡이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자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전달 받았을 때는 나는 이제 굉장히 오픈된 마음으로 받았는데, 반대로 내가 전달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제가 적자생존을 생각하면서, 이 영어로 하면 이게 the survival of the fittest거든요. survival of the fittest. 예, fit이란 단어 있죠. 딱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춤 옷 내가 딱 기성복인데 나한테 딱 맞으면 그런 걸 fit이라 그러잖아요. fit이 좋다. 뭐 딱 fit이 딱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느낌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죠. 적자생존은 강자생존이 아니더란 거예요. 적자생존은 강자생존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동물들, 가장 오래된 동물이 바퀴벌레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살아남는 것이지 힘센 놈이 살아남는 건 아니더란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아니란 걸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말에 그 숨어있는 그 비밀을 제가 이해하게 되면서, 이게 내 의지로 내가 절대 포기 안 한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레슨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내가 1등으로 치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이 fittest가 되기 위한, survival of the fittest가 되기 위한 여기에 맞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가 맞춤 옷도 있고 기성복도 있다 그랬는데, 기성복을 살 때는 기업체들이 일반적인 체형에 맞는 옷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나한테 잘 맞고 어떤 부분은 좀 안 맞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다 보면 또 옷이 늘어나서 맞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뉴욕에서 지낼 때, 그때 또 하필 팬데믹이 터지고,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 특히 수영을 못하게 되면서, 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안 한 게 뭐냐면, 내 몸에 맞는 옷을 안 샀어요. 불어난 몸에 맞는 옷을 사면, 그 몸이 그대로 가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옷 안 사고, 그러고 이제,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뉴저지 집으로 다시 내려와서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서 옷들을 다시 이제, 아직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옷에 저를 맞추려고 이제 애를 쓰면서 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왜? 힘드니까. 예? 주일날 교회 갈 때 정장 입고 딱 가면, 그 정장에 배에 힘을 엄청 줘야 되거든요. 빨리 집에 가서 옷 벗고 싶어. 그러면서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살 빼야겠다. 예, 옷에 나를 맞춰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과거보다 훨씬 쉽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쫙 체제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미팅에 나오고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계속 강조하느냐?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왜 성공한 리더들이 포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이거는 개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미팅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시간, 과거 같으면 같은 장소도 포함됐었어요. 그죠?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여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 미팅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만 지키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미팅이죠. 그래서 이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책 읽고 음원 듣고 하고는 달리 팀워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함께 한다는 공동체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슬로우 인간 욕구 단계 제가 총 5단계를 말씀드리면서 의식주에 관련된 영역, 그리고 안전에 관한 영역,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는 그야말로 자립의 영역, 생존의 영역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남 생각 안 하는 거야. 상대에 대한 배려 없고 내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살아야 돼. 그게 1단계, 2단계예요. 3단계가 뭐였습니까? 소속감하고 애정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걸 우리는 팀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 팀워크가 잘 돼 있는 그룹이 잘 성장하는 그룹이고, 그 아래서 우리가 뭘 갖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문화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를 형성하는 그 주체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리더님들이십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는 강자 생존이 아니라 적자 생존. 미팅에서 내가 이탈하는 순간 조금씩 기운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수하셔야 된다. 예,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소, 왜 인간은요, 배우는 거를 배워야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공부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행복하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졸업이 꿈이었어요, 진짜. 예. 그 학교하고 교도소하고 비슷하다고 어떤 학자가 그러더만, 교육학자가 깜빵하고 학교하고 똑같대요. 구조가 똑같대. 담장 쳐져 있고 정해진 시간에 시키는 일 해야 되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느냐 계속 거기에 스테이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안 맞는 옷에 나를 맞추려고, 왜? 그래야 내가 슬림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하니까 내 옷에 나를 맞추자라고 애를 쓰듯이, 암에 있어 성공하려면 우리의 시스템에 불편해도 우리가 맞춰 들어가는 거. 예, 이게 survival of the fittest 하기 위한, 가장 fit하게 딱 맞게 나를 survival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생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사자성어,
역지사지. 제가 이제 적자생존은 강자생존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강자생존이었으면 공룡만 살아남았어야죠, 이 땅에. 그죠? 근데 강자생존이 아니라 적자생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지사지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전인수예요. 내 밭에만 물을 대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전인수고,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아메이 비즈니스는 열정만 있어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성공해요. 열정도 있고 끈기도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영원히 하고 있으면 아메이는 성공 못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소비자도 늘고 그 소비자들이 나중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가지고 사업자로 전환되고 하는 그 과정이,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위스와 뎁스가 커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업을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도움이 되는 사자성어가 전 역지사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그냥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 첫 번째, 고객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역지사지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똘똘한 사업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양적 성장을 통해서 소비자를 충분히 늘리고, 그 늘어난 소비자층 중에서 꿈이 있고 반짝반짝한,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죠?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이 있는 분들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쇼도 플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는 과정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제품을 사고 싶어,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그거 좀 갖다 줘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정확한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소비자들 좋아하는 게 뭐죠? 대부분 사람들은 공짜로 뭐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샘플링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품 정보를 잘 주는 거, 신제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나는 기존에 아메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알아보는 사람이거나 그냥 쓰는 소비자 같으면 어찌 보면 나한테는 새로 나온 제품만 신제품인데 그분은 전 제품이 신제품일 수 있어요. 아메이를 처음 접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한 제품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러려면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경청이겠죠.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면서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권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지사지에서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지사지에 해당된다. 또 특히나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지만 약속 잘 지키는 거. 일반 세일즈에서는 판매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고 양을 늘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양을 지나치게 늘리려고 하는 게 앞서가지고 고객하고의 시간 약속 같은 걸 잘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마이너스거든요. 시간이나 특히 금전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진짜 어떤 사람은 나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가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지금 어디야? 그러면 가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랑 얘기하고 있으면서 가고 있어, 이런 사람. 그런 분들은 그분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지만 대화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상당히 당혹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은 절대 이제 신뢰를 높이는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 과거에 아메이를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안 좋아져서 안 하려고 하신 분들, 우리랑 상관없이 딴 데서 그분의 과거의 경험을 들었는데, 말일날 되면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말일날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인포메이션을, 양질의 정보를 딱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쪼아가지고 몇 시까지 얼마만큼 막 흔히 말하는 푸시죠, 푸시. 소비자한테 푸시하는 사업자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일날 그 사람 전화만 오면 짜증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역지사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감에 푸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다 말씀을 드리고요. 내 열정이 혹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나의 열정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 달을 사이클로 봤을 때 보름 이전에 1일에서 15일까지의 매출에 집중하고 15일에서 말일까지는 후원에 집중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저는 선호합니다. 왜? 소비자들은 월말에 찾아와서 쪼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역지사지에 있어서 파트너, 다운 사장님들에게 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확한 정보, 그죠? 바른 정보가 중요하고 또 신속한 정보도 중요하겠죠. 근데 신속한 것과 정확한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정확한 걸 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25년의 사업 기간 중에서 빠른 거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앞서가려다가 심지어 회사보다도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앞서서 회사를 리드할 것처럼 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도 제가 봤거든요. 절대 우리가 정확한 거 중요하고 신속한 거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우리 리치 패밀리는 무조건 정확한 걸 따른다. 그래서 카드라 통신 저희 팀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폰서와의 관계에서 역지사지를 해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맥락인데 미팅에 조인하는 거 아까 제가 이제 적자생존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제 스폰서가 운영하는 미팅, 교육 시스템이 있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이제 퍼센트 핀일 때가 있었고 플래티늄 이전 시기를 오래 저도 걸쳐서 갔는데 아무도 다운라인 한 명도 없어도 제가 제일 잘한 건 뭐냐면 그 과거의 오프라인 시대에도 미팅에 제가 제일 일찍 가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걸 제가 원칙으로 생각했어요. 특별히 또 작은 미팅, 스폰서가 운영하는 작은 홈 미팅들 있잖아요. 센터에서 몇백 명 모일 때는 제가 가진 게 신조가 뭐였냐면 아디다스 로고가 줄이 3개잖아요. 그래서 저 3선을 지킨다. 아디다스. 그래가지고 절대 셋째 줄 뒤로는 안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앞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디다스 3선, 내가 그 큰 강의장에 수백 명이 모여도 3선 안에 들려면 진짜 일찍 가서 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이었죠. 지금은 뭐 마우스 클릭 한번 딱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소규모 미팅, 스폰서 중심으로 하는 작은 미팅에서는 나 한 명 빠지면 되게 데미지가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지사지 하는 거죠. 내 스폰서 입장에서 스폰서의 리더들, 파트너들이 몇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내 포지션을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스폰서를 지지해야겠다. 스폰서를 떠받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제공되는 모든 교육 시스템을 다 소화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잘 배운 걸 가지고 미국에 와서도 다이아몬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렇게 어떤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미팅을 주최하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내가 성장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 IBO십에 대해서 제가 그 IBO가 3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는 dependent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ndependent의 단계, 세 번째가 interdependent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리더로서 성장하면 우리가 내가 스폰서에게 주는 영향이나 내가 형제 그룹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interdependent, 나도 참여하고 나도 기여하고 participation 하는 거죠. 참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같이 이렇게 서로 그런 걸 시너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걸 함께 보완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IBO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스폰서가 원하는 역지사지에서 스폰서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인답게 우리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적자생존과 역지사지라고 하는 두 개의 사자성어로
예, 이 추석맞이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